자, 이번 시간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주 출제되는 파트인데요. 보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유상계약의 등가성을 고려해서 인정된 제도죠. 그런데 이거 채무불이행 책임과 비교해서 좀 보면 담보 책임을 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채무불이행 책임은 과실 책임이죠.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담보 책임은 무과실이어도 책임져야지 되죠. 무과실 책임이다. 그 다음에 이게 매수인의 손이야기가 영향을 미쳐요. 우리 이제 담보 책임은 손이일 때 물을 수 있고 악일 때는 물을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악일 때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전해일 때 저당권 행사라고 했습니다. 전해일 때 저당권 행사에서는 악일 때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물론 이제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으로 가시면 매수인 손이 무과실해지게 되죠.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채무불이행 책임에서는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내용과 관련해서 봐보면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계약 해제가 인정되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대금감액지원권, 완전물 급지원권 이런 게 인정되죠. 나머지 좀 두고, 그다음에 권리행사 기간에 있어서 권리는 1년, 물건은 6월 이렇게 돼요. 권리는 1년, 물건은 6월. 그런데 제척 기간이 없는 게 두 가지. 전저가 있죠. 570조 전부 타인 권리 매매, 576조 저당권 행사. 그래서 권리는 제척 기간이 1년이고 그다음에 물건은 6월인데 이게 전저에서는 제척 기간이 없어. 이렇게 된다. 채무불이행 책임에서는 그냥 소멸시효로 가죠. 네, 이렇게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매매 목적물 하자로 인한 확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요건 나와 있는데,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이걸 담보 책임으로 물을 수가 없죠.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가야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이 되면 귀의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의무 위반 그리고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한 이 표를 잠깐만 한번 보시면 우리 요거 정리 한번 해보면 원칙 선의인 때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악의인 때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악의인 때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전해 일대 저당권 행사예요. 근데 그게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계약 해제인 거죠. 이게 지금 전해예요. 그리고 1대인 거죠.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대금감액지원권. 그리고 저당권 행사. 저당권 행사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에서만 우리 악의자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야. 물론 이제 물건의 하자로 가면 매수인 선이 무과실해야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척 기간과 관련해서 이게 권리 하자에서는 1년인데 물건의 하자에서는 6월이죠. 근데 이제 전저에서는 제척 기간이 없어. 전저 전부 타인 권리 매매와 저당권 행사에서는 제척 기간이 없어. 이 얘기예요. 사실 이것들만 잘 알면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봐도 돼요. 569조는 이게 타인 권리 매매가 유효라는 걸 전제로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해야 돼. 이걸 말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570조는 그게 이전할 수 없을 때 이전 불능이 되면 매수는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악의자는 안 되는 거죠. 즉 손의자만 할 수 있고 악의자는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거야. 근데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계약 해제는 이 매수인 앞에 손해하기 구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악의자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우리 3번에 보면 그 이전 불이행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때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이전 불이행이 돼서
그래놓고 무슨 담보 책임을 묻겠냐고요. 네. 그래서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은 이게 이행익배상이 돼야 된다. 이행익배상이다. 불능 당시의 시가에 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는 제척 기간에 정함이 없어. 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손해매도인에 대한 손해매도인에 대한 보호가 나와 있는데, 요게 이 매도인이 알지 못한, 즉 손해매도인일 때는 손해매도인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하고. 그런데 매수인이 악의인 때는 계약 해제를 바로 할 수 있어. 매수인이 악의인 때는 이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하지 않고 계약 해제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서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손해매도인의 계약 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전부 타인권리 매매에서만 그렇고 일부 타인권리 매매에서는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타인권리 매매에서는 이것도 유효한데 취득해서 이전할 수 없다 그러면 대금감액 지원권을 인정해줘. 근데 이게 선악 불문하고 인정을 해주죠. 전에 일대. 그래서 이 매수인 그랬는데 이 매수인이 그 앞에 손해매수인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쓸데없다 그러면 계약해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모두 선의일 때만 되는 거죠. 선의 그리고 제척기간 권리니까 1년 이렇게 되죠. 근데 원리가 다 똑같은데 선의인 때는 안 날부터 악의인 때는 계약한 날로부터 이렇게 되죠. 선의악의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문제가 되는데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도 대금감액 지원권 또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지원권 요게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 부족일 때 인정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파트 분양 계약이에요. 아파트 분양 계약은 수량 지정 매매가 된다. 그리고 이게 특정물일 때만 인정되는 것이지 종류물 매매에서는 그 종류물이 많이 있으니까 대금감액 청구권 행사할 게 아니고 채워줘야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일부 멸실과 관련해서 이게 원시적 일부 불능일 때 문제인 거죠. 이때는 574조의 특별 규정으로 갈 것이지 535조 이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갈 일이 아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로 갈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은 우리 원묵과 이렇게 외웠던 거요. 원묵과 이렇게 했던 건데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 인정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먼저 대금감액 지원권, 그 다음에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그리고 제척 기간은 1년이야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는 경우, 이 행사가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라고요. 이제 그러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걸 지키려고 변제를 했어. 그러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손해가 생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저당권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선악불문인 거예요. 선악불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근데 우리 문제되는 것이 만약에 이제 매수인이 그걸 저당권이 있는 것을 안고 샀어. 그러면 담보 책임을 물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안고 사는 게 아닐 때 그렇다. 그다음에 선악불문하고 인정된다는 거, 제척 기간에 정함이 없다는 것,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게 알았거나 과실로 그러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일 때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악의 또는 과실이면 안 돼. 근데 경매일 때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경매는 권리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게
특정물 매매에서만 인정되는 게 아니고 종류 매매에서도 이 담보책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특정된 후에 하자가 있으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같은 종류의 물건이 많이 있으니까 이때는 우리 계약 해지 손해배상 하지 않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소위 말해서 완전물 급청권이라고 하는 거죠. 완전물 급청권을 인정해 준다. 네. 그리고 이 제척 기간은 6월이야. 근데 선의 무과실이니까 안날로부터 6월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특정물 매매뿐만 아니라 불특정물 매매, 종류 매매를 불특정물 매매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담보책임 문제가 생겨. 그런데 매매 목적물이 하자가 있어야지 되죠. 근데 하자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는 거. 또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인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품질 보증을 했는데 품질이 보증한 성질에 미치지 못할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 판례 표현을 그대로 썼죠.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했을 때 인정된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게 이 법률적 장애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 판례는 물건의 하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건축허가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 지역이거나 이게 트럭을 운행하려고 샀는데 150일간 운행 정지 처분된 트럭이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근데 물건의 하자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와 관련해서 이것을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판단을 매매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그다음에 매수인 선의 무과실일 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해지와 관련해서 항상 생각해 볼 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인정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과실상계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채무불이행에서 규정을 하고 불법행위에서 준용해 주잖아요. 그래서 과실상계 규정이 여기에 준용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매수인의 잘못이 있으면 참작은 해야 돼. 네, 이렇게 우리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판례 표현 그대로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물 급청권인데 여기서는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척기간 6월이 있다. 근데 이것은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 외 권리 행사 기간이다. 출소 기간이 아니야. 그런데 이 제척기간 규정이 있으니까 소멸시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인데 그거와는 별도로 매매 목적물이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는 또 소멸시효대로 적용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경매에 있어서 이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죠. 경매 목적물의 하자와 관련해서는 이게 권리 하자가 있을 때만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경매에서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자 담보책임과 착오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하자가 있을 때 과거에는 담보책임만 물을 수 있고 착오 취소는 못한다 그랬는데 이게 착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자 담보책임은 하자 담보책임대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착오 취소는 착오 취소로 간다. 그 소화가 미작으로 밝혀진 사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봐두시면 우리 담보책임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임대차 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